오늘은 좌표계, 일반 좌표계 중에서 좌표, 그러니까는 기저, 기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기저가 있고 자연기저가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콘트라베리언트 벡터의 기저는, 베이스는 내추럴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렀고요. 기저, 그 다음에 코베리언트, 그러니까 여기 벡터의 기저는 레시프로컬 베이시스 벡터. 예. 또 역기저 같은 경우는 위에 점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세트, 3차원이면 이제 세 세트. 그리고 이제 간략히 요거는 탄젠트 벡터라 그랬죠. 그는 그 어떤 해당 그 사이 좌표 뭐 x축에 해당되는 거죠. 쉽게 해서는 그 사이 원축에 그 축이 이렇게 굽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의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가 요 자연기저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기저 같은 경우는 요 지점에 이제 등 포텐셜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수직인 법선 벡터. 그러니까는 요거는 즉 말하자면은 요거라고 그랬죠. 그레디언트. 요거는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그래서 요런 차이가 대략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말로 설명했다면은 오늘은 말 말고 이제 수식으로 요거를 정리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은 계속 나왔던 거 이분연산자 얘기를 먼저 간략히 리콜 해보고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해 볼게요. 3차원에서의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스칼라 함수, 스칼라장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이 3차원의 어느 지점을, XYZ 지점을 딱 찍으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값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장이 스칼라장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온도도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온도 예로 들었었고, 지난번에 전미분할 때 들었던 예는 위치 에너지. 자, 에너지. 이건 벡터 아니죠. 이 에너지는 이건 스칼라 값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그때 U 함수로 했었어요. 명칭이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리콜 하자면 이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어떤 지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지점의 위치 에너지라는 게 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 환경이 그렇죠. 지구 환경에서 어느 위치 지점을 딱 찍으면 그 지점에 위치 에너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온도랑 뭐 도찐 개찐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위치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10인 지점들 쭉 다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지구 표면하고 사실은 지구 표면과 평행한 이런 평면이 될 것 같아요. 그 조각을 보면 지구 표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11은 이거보다
좀 더 위에 이런 공면의 등 포텐셜이 되겠죠. 하나만 더 12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켜켜이 이렇게 켜켜이 높이별로 이렇게 등 포텐셜 면들이 쭉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등 포텐셜 면, 이 면의 어떠한 지점에서 그 수직인 요 벡터들을 우리가 구해라 그러면은 법산 벡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델 U 그레디언트를 하면 그러면은 모든 지점이 이게 벡터장으로 변하는 거죠. 모든 지점에 그 변동 폭에 맞춰서 이런 모든 벡터들이 다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직적으로 어렵지 않았죠. 라운드 x 라운드 u에다가 x 기저 부여하고 또 y로 편미분해서 y 값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z로 편미분해 가지고 z 기저를 부여를 해주면 이게 델 u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이런 스칼라장을 해석할 때에 벡터 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이 스칼라장의 등 포텐셜면 상정하고 거기에 수직인 변화율을 나타내는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딱 구해버리면 이제 스칼라장이 벡터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변화율을 알 수 있는 가장 변화가 급격한 부분을 우리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 크기가 변화의 크기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벡터장으로 변신한다는 게 이제 우리 미분 연산자 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온도나 위치 에너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스칼라장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분 좌표를 표현할 때에도 이걸 이용합니다. 이거랑 뭔 상관이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단 제가 하려는 주장은 뭐냐면은 무슨 주장을 할 거냐면은 방금 봤던 파이 함수나 u 함수 스칼라장을 나타내는 이 함수와 동일하게 그 사이 원도 똑같은 이런 스칼라장으로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 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교 이제 좌표계 각 좌표계와 곡선 구분 좌표계 두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직교 좌표계에서는 x, y, z라고 했을 때 일단 x는 1 이라는 요거는 x는 1이라고 딱 주어지면 이건 뭔가요? 3차원 공간에서 이거는 알지 모르지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는 x는 1이라는 요 지점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이 말은 뭐냐? 다른 y나 z 값들은 지 멋대로 뭐 다 변하더라도 요 x축 값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x는 1, 1이다 하는 요 등 포텐셜 평면은 나머지 y, z는 어떤 값을 갖더라도 x 값은 전부 1인 쭉 다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제 이런 평면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x는 2다. 그러면 이제 요 2인 것들의 이런
등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x는 1인 등 포텐셜면, x는 2인 등 포텐셜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야기하고 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주 평평한 평면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굴곡도 없고 특별할 것이 없어서 뭐라고 뭐 더 다룰 게 없는 그런 평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이면 이 평면이 여기서 x는 1인 거에다가 또 y는 2인 평면이 또 있죠. 그래서 x는 1인 평면이 이렇게 있었고 y는 2인 평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평면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요 두 평면이 만나는 라인이 생기겠죠. 직선. 예. 그러면 이건 1, 2이면서 z값들은 여러 가지 값들을 갖지만 x, y 값들은 1, 2로 고정이 된 이 직선이 나올 거예요. 또 x는 한 단계 더 나가서 y는 2. 예. 그리고 z는 예를 들어서 또 다시 1이다 하는 평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이 직선에다가 또 가로로 이런 평면이 생기면서 이 세 평면이 겹치는 한 점이 나오겠죠. 그 점이 1, 2, 1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평면이 하나 있고 두 개 평면이 만나는 또 세 개 평면이 두 개 평면은 만나서 이루는 선이 있고 또 세 개의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점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XYZ 이 직교 좌표 평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세 종류의 등 포텐셜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와 관련된 이런 평면들 X는 1인, 2인 이런 평면들의 세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축 평면으로의 이런 또 등 포텐셜 평면들이 쭉 켜켜이 쌓여 있고요. 또 Z축으로도 마찬가지로 등 포텐셜 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이야기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까의 이런 하나의 이 스칼라 함수 얘를 위치 에너지를 해가지고 하나 들었던 거 요 스칼라장 그게 요거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X축과 관련된 등 포텐셜면 하나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3차원 평면, 3차원 공간에서는 X축만 아니라 Y축 또 Z축으로도 이런 등 포텐셜에 해당되는 등 포텐셜 면들이 각각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3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나타내는 거는 X축으로의 등 포텐셜 면, Y축으로의 등 포텐셜 면, Z축으로의 등 포텐셜 면 3개가 만나는 지점이 요거의 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쪽에 그 위치 벡터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요. 좌표 점으로 봐도 되고 위치 벡터 똑같죠. 네. 이렇게 숫자 3개가 한 콜로니가 되면 벡터 3차원에서는 이런 게 벡터다 라고 누차 주장을 해왔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아주 지금 우리 좌표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등 포텐셜면 3개가 교차하는 점이 이 한 점 또는 위치 벡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스칼라 함수 같은 걸로 우리가 보자면은 사실은 3차원 공간은 이 스칼라 함수가 3가지 종류가 한 점에 3가지 스칼라 함수 값이 부여된 즉 숫자 3개가 필요한 그런 공간인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분 공간에서 보면은 좀 더 이 개념이 명확하게 됩니다. 구분 공간도 역시 사실은 기준은 x, y, z축 이걸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굽어져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굽어져 있느냐, 이걸 따진다고 했죠. 똑같이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x축에 해당하는 그 사이 원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 원축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다 라고 봤을 때 위랑 요 위에 얘하고 여기 직교의 얘하고 잘 연결해서 보자면은 얘도 보면은 등 포텐셜 면이 있을 거예요. 즉 그 사이가 1인 그런 평면, 그 사이가 1인 점들을 전부 다 모아보면은 위에 여기에 평면 이렇게 생성된 것처럼 여기에도 어떤 평면이 생길 텐데 보통은 뭐 구분면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이 원 요 지점들을 전부 다 이은 평면은 이렇게 좀 볼록한 그런 평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 원 요 x축처럼 그 사이 원의 이 2인 평면들을 또 쭉 다 모아서 등 포텐셜 면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그 사이 1은 1이고 그 사이 2는 2인 이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선 라인은 예를 들면은 그 사이 1에 이제 요 등 포텐셜 면이 이랬고 그 사이 2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또 구분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라인은 뭐 이런 식으로 만났다 라고 치면 그림이 뭐 좀 썩 좋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것도 위에 이런 예처럼 이런 만나는 라인 하나가 나올 거예요. 또 한 단계 넘어서 그 사이 1은 1인 등 포텐셜 면과 그 사이 2는 2이고 그 사이 3는 다시 1인 뭐 또 등 포텐셜 면 3개가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만났고 3는 뭐 또 이렇게 볼록하게 된 데서 이런 식으로 만났다. 그러면은 이 한 점이 이제 딴 1, 2, 1 되는 이제 이런 점이 될 겁니다. 위치 벡터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첫 단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이 원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런 등 포텐셜 면 요거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예에서 보면은 여기 그 사이 원이라고 본다면 x축처럼 요 그 사이 원 이렇게 좀 휘어진 요에서 이런 특정 지점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요 지점에서의 이 접선 벡터와 그 다음에 등 포텐셜 면들은 그 사이 값들에 따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 등 포텐셜 면들이 켜켜이 다 존재를 할 겁니다. 이 등 포텐셜 면의 수직인 법선 수직인 벡터가 뭡니까? 여기에 수직인 요 벡터 얘가 그레디언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 포텐셜 면의 수직인 요 벡터 요 놈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사이원 좌표의 이 구분, 요 라인은 요 지점에서의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 요 두 가지가 각각 역기저, 자연기저,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딱 일치하는 공간은 이 구분 공간 중에서 아주 특수한 예인 직교, 직선이면서 서로 그 사이 원투쓰리가 서로 실제로 수직인 직각좌표계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는 이 자연기저와 예, 역기저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좀 구부러지고 틀어지면 그러면은 얘 따로 각각 달라집니다. 탄젠트 벡터와 그레디언트가 각각 달라지죠. 역시 등 포텐셜면, 그래서 요 등 포텐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온도, 위치 에너지 이런 것과 동급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면 된다. 그 사이 원에 대해서. 또 그 사이 2도 또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서 이렇게 따로 떼어내듯이 따로 하나 떼어내서 그 사이 2끼리의 등 포텐셜 면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있겠죠. 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접선 벡터와 탄젠트 벡터와 그레디언트가 또 존재를 할 거고요. 요 사이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포텐셜 면 이렇게 뭐 좀 굽어져 있겠죠. 예. 그런 면들을 또 따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자연기저, 콘트라베리언트 벡터의 기저가 요거였죠. 예를 들어서 A,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는 AI, B,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여기 이제 성분이고 인덱스는 위에 쓸 성분은, 이제 기저는 요 아래 인덱스를 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콘트라베리언트 벡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벡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콘트라베리언트 벡터이면서 뭐 보통 열 벡터로 표현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요 자연기저, 요 자연기저는 탄젠트 벡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지금 여기서 좀 과장되게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여하튼 이 지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라는 거는 요 3차원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 3차원적으로 굽은 요 선, 요 라인의 요 지점에서의 접선 벡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따로 우리가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결과부터 던져본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일단 결과를 먼저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탄젠트 벡터가 그러니까는 아까 지금 제가 그 사이 원을 이런 식으로 쭉 요 라인으로 간다 했을 때 요 지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일단 이건 수학적으로 맞는데요. 수학적으로 맞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지금 평면이라서 3차원적인 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이게 또 3차원적으로 접선이 되는 요 벡터는 왜 이런 식으로 구해질까? 이 부분은 일단 각자 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찾은 거는 요
미분적 분할체. 이것도 이제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사는 건데. 이 책을 대부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네, 벡터 공간계약 먼저 이렇게 좀 나오면서 네, 여기 이쯤에 나오더라고요. 벡터값 함수와 공간에서의 운동 해가지고 이 벡터 함수의 한 지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한 지점을 매개 변수 t를 이용해 가지고 x값 y값이 전부 t의 함수나 나타내지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뭐 나선을 표현하고 공간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접선 벡터를 구하는 게 쭉 이어져서 나와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 접선 벡터가 저렇게 형성되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분 기하학에서 벡터 함수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라.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탄젠트 벡터는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의 이 한 지점에 요 지점이다 그러면은 요 지점도 x, y, z 값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어느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점에.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 사이 원을 우리가 마치 스칼라 함수처럼, 이런 스칼라 함수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등 포텐셜 면을 따지고 했듯이, 이런 걸 따지고 했듯이 요 한 지점도 이 카테시안 좌표계로서 x, y, z 어떤 함수 값을 가질 것이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이 원을 4개 변수로 해가지고 x, y, z 값이 나오는 요런 라인, 아까 제가 책에서 대충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 책에서는 4개 변수를 t로 했었어요, 보통 이제. 근데 뭐 t든 그 사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사이가 들어있는 그 사이로서 이 표현된 x, y, z 값을 갖는 요 지점이 그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접선 벡터 구하는 방법은 뭐냐, 얘를 그 사이로 미분을 해줘요. 그리고 또 얘도 그 사이로 미분을 해주고, 얘도 그 사이로 미분을 해주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저 1, 2, 3 붙여줘서 합성을 해주면, 그러면은 요 접선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이 값을 요렇게 조금 미소 변동을 주는 거예요. 요 공면을 따라서 미소 변동을 줘봤을 때 x 값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 비율, 또 그 사이 값이 이렇게 딱 미소 변동을 줘봤더니 y 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기울기 비율, 또 여기 z네요. z 값도 마찬가지로 그 변하는 비율들이 있어요. 그 비율들 크기만큼 벡터를 각각 만드는 거예요. x, y, z 축에. x축 쪽으로는 뭐 이 정도, 요 정도, y축 쪽으로는 요 정도, z축 쪽으로는 요 정도 변화했다면,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합성한 뭐 이런 방식의 접선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수식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거죠. 그래서
탄젠트 벡터는 저렇게 구합니다. 지금 이제 얘로 그 사이 원에 관련된 G1을 들었는데 G2, G3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반화해서 쓸 수 있겠죠. 그 사이 I 라운드 XJ, EJ 여기 이제 일반화된 G1, G2, G3 전부 다 포괄해서 나타낼 수 있는 탄젠트 벡터를 구하는, 즉 자연 기절을 구하는 계산식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역기절을 한번 구해보죠. 역기절은 여기에 위에 위점자를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역기절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등 포텐셜 면을 따지고 거기에 수직인 그레디언트. 자, 그레디언트가 이 등 포텐셜 면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슥슥슥슥슥 움직이죠. 보이죠? 예.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은 뭘까요? 예, 여기 그려놨지만은 그 사이 2나 3가 다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요 경우와 요 경우에 그 사이 2, 3가 지나가는 라인이 다를 겁니다. 공간 구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그 찌그러짐, 그 사이 2, 3의 그 찌그러짐의 변동에 따라서 법선 벡터는 달라질 수 있다. 요 접선 벡터는 그대로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공간의 그런 찌그러짐 구분 모양이 다 차이가 각각 있으니까 굽어진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돼요. 한 가지. 뭐냐, 이게 그 사이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등 포텐셜 면이라는 거, 요 개념만, 이 등 포텐셜 면들에 대한 그 면에서 수직인 법선 벡터들이 그레디언트다. 요 개념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이 원이고요. 이거 뭐 온도로 비교하자면 온도가 그 사이 원이 1도일 때, 2도일 때, 3도일 때 그 등 포텐셜 면이 있을 것이고요. 온도가 아니라 뭐 그 사이 원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위치 에너지가 뭐 10인 곳, 11인 곳, 12인 곳 끼리 다 등 포텐셜을 이으면 어떤 구분 공간의 이제 평면이 드러날 겁니다. 그 평면에 수직인 그레디언트 벡터들을 구하는 거, 이거 많이 해봤단 말이죠.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이 원이 스칼라 함수인 것처럼 우리가 찍을 해주면 되는 거죠. 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 x, y, z 축으로 그 사이 원을 미분해 가지고 합성하면 되는 거죠. 즉 라운드 x, 라운드 그 사이 원, 요거 또 y로 그 사이 원을 또 편미분 해주고 z로 그 사이 원을 편미분 해가지고 각각 기절을 부여를 해주고요. 합성을 하면 그러면 이게 델 그 사이 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것들이 이제 이런 등 포텐셜 면에 다닥다닥다닥다닥 솟아나 있는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이 그레디언트죠. 그게 요겁니다. 수직인, 그 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역기저다. 역기저.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코베리언트 벡터. 코베리언트 벡터의 기저에 해당되는 역기저는 요거다. 그리고 코베리언트 벡터는 우리가 대략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흔히 우리가 쓰는 벡터라기보다는 행벡터이고 이거는 연산자처럼 좀 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콘트라베리언트 벡터, 열 벡터를 가했을 때 어떤 값을 도출하는 함수처럼 연산자처럼 그렇게 대부분 활용을 하고 대체로 주인공은 콘트라베리언트 벡터, 열 벡터 인 걸로 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엮이져 있고 앞에 아니다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것까지 일반화해서 쓰자면은 요거는 그 사이 I J 이렇게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일반화된 역기저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앞에서의 자연기저랑 이제 같이 써보자면 자연기저는 요게 모양새가 비스무리하면서도 좀 다르면서도 아래가 홀랑 뒤집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수식으로 하는 거는 일단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 뭘 확인해 볼 거냐면은 요 얘기가 있었죠. 앞에서 역기저하고 자연기저하고 같은 놈들끼리,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그 사이 원과 관련된 자연기저 핀 요거 접선 벡터 역기저 요놈 요 둘이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적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요 관계를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G1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연기저 같은 경우 이게 X I E I 이렇게 뭐 이거 더미 인덱스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역기저 G1은 그레디언트니까 사이 1이니까 이제 1이에요. 이 더미 인덱스는 여기서 전 J로 골랐습니다. 이 둘을 한번 곱해보자. 둘을 내적해보자. 내적 해보면은 일단 앞에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끼리 먼저 좀 앞에 모아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얘네 기저들 내적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요거와 요거를 내적하면 요거다. 얘는 델타 IJ 까먹지 않았죠? 둘이 인덱스 같을 때 1, 1이거나 이럴 땐 1 나오고 틀리면 0 나오는,
그러니까는 요거다. 앞에서 많이 했던 거고요. 요 파트를 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왜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잘 보시면은 연쇄법칙 있잖아요. 체인룰. 그거하고 딱 그 꼴이 그 모양이 나왔어요. 요거랑 요거가 같이. 그래서 원래 체인룰이 이런 거잖아요. 요렇게 미분을 할 때 여기 요놈으로 미분을 한 거에다가 요놈을 요걸로 미분한 거를 같이 엮어주는 게 이제 이게 체인룰인데, 체인룰 복습해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뒤에 될 ij까지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크로네커 델타 ij는 요 인덱스를 바꾸는 효과가 있잖아요. 위에 거 바꿔보면은 가운데 xj j가 됩니다. 1. 예, 딱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자연기저역 기저 서로 곱하면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사이원이 뭐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그럼 여기에서 접선 벡터가 이제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이제 뭐 법선 벡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뭐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죠. 등 포텐셜면의 그런 모양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요 둘을 내적하면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사이원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분 공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길어집니다. 더 길어지고요. 여기서의 그 그레디언트 값은 이게 상당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 이것도 내적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수학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이거가 뭐 나름 이제 상상해서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수식상에서 파악한 자연기저와 역기저의 관계는 내적하면 무조건 1이 나오는 관계니까 하나가 길어져 버리면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물론 방향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둘이 내적해가지고 항상 1이 나오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저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다음번에는 그 기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계산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